손가락 꽂아 놓고 앞에 목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눈으로만. 대단원 2단원의 이름은 상학함수고요. 그래서 이 상학함수 안에 바이블이 총 3개로 되어 있죠. 6단원, 7단원, 8단원. 네. 아무튼 뭐지? 그래서 6, 7, 8단원 이렇게 있는데 6단원이 이제 상학함수의 정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거 나오고요. 7단원에 가서 그래프 얘기 나옵니다. 상학함수 그래프.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처럼 그 그래프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 그거 7단원에 나오고요. 8단원에 가면 상학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에다가 활용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은 그 6단원의 상학함수에서 성질 앞에까지, 상학함수 정의까지 밖에 못했거든요. 앞에. 그래서 아마 그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 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반각이랑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책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책 보면서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 설명할 겸 그냥 바로 책을 보면서 몇 줄 그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는데 새로운 용어가 있으니까 보고 가자면 첫 번째는 어디 갔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요. 그래서 이 가게 크기는 그어놓고 나서 읽어보면 가게 크기를 잴 때 이 가게 크기를 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OX랑 OP 얼마큼 회전했는지 가지고 각을 재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OX라는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OX를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 우리 보통 원점이라고 보면 X축 양의 방향 이걸 시초선으로 많이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반직선 OP를 동경. 이렇게 생긴 반직선 자체를 동경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의 크기를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기를 잴 때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계바늘이 도는 시계 방향 과 반대로 돌면 양. 여기까지.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X축 양의 방향에서 Y축 양의 방향 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이제 양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위에서부터 볼 거예요. 시초선이라는 건 보통 시작하는 선이야 기준선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요. 동경이 이제 움직이면서 나타나게 될 텐데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딱 정해집니다. 40도 표시해봐. 그럼 하나로 딱 표시가 된다고요. 그죠? 40도 표시에 그럼 이거 하나 딱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각의 크기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뒤에 노란색 있죠?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도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회전한 방향과 회전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걸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40도 표시해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40도를 나타내는 동경 표시해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400도를 나타내는 동경 표시해봐. 그러면 이건 360도에다가 40도를 더한 거잖아요. 360도면 한 바퀴잖아. 한 바퀴 돌고 40도를 더 간 거야. 그러니까 4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일치하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동경을 보고 아 이게 40도짜리인지 400도짜리인지 혹은 760도짜리인지 반대로 마이너스 320도짜리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각이 주어지면 동경은 하나로 결정이 나지만 동경을 보고 각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 겹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각의 크기, 우리 보통 이제 180도보다 작은 각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 각의 크기 하나를 40도라고 하면 요 각도를 표현할 때, 이 동경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게 40도일 수도 있고 400도일 수도 있고 760도일 수도 있어.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0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라는 소리입니다. 이 n에다가 정수 넣는 거지.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어. 뭐 이 방향이지 이 방향인지 모르지만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40도를 더 가서 멈춘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동경을 보고 이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잘렸어. 그림이 잘렸어.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밑줄 못 살리냐 이거? 됐다. 지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한 얘기 그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개의 동경을 하나의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일반적으로 라고 시작하죠. 시초선 OX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그 동경을 보고 각의 크기를 정할 땐 이런 식으로 정하겠다라는 거야.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도를 더 더할 거고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화시켜서 나타낸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붙는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건 그냥 예의상 붙는 거야.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나와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한 개짜리가 아니라 동경이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 두 동경의 위치를 보고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볼 텐데 알파라는 동경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고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나타내 보니까 둘이 일치해.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알파랑 베타랑 둘이 같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40도도 400도도 그림은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럼 40도랑 400도가 같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요 각의 크기를 임의대로 뭐 세타도라고 봅시다. 이 세타라는 기호는 약간 번데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읽을 때 이거거든요. 그냥 세타라고 해요. 각도를 나타내는 미지수로 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학함수 할 때는 이 세타 많이 쓰게 될 텐데 아무튼 요 각의 크기를 세타도라고 보면 알파라는 건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 그림을 보고 표시하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도 n 말고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a는 당연히 정수 되겠죠. 베타라는 녀석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역시나 360도 곱하기 b 더하기 세타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 역시나 당연히 정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땐 여기 붙어있는 세타도라는 거 있죠. 이거 두 개를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타가 요만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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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잖아요. 확실한 건 뭐냐면 둘이 일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이거 두 개를 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세타는 사라지니까. 무슨 얘기야? 둘이 뺐더니 딱 몇 바퀴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둘이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두 동경의 차이가 정확히 360도의 배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고요. 뭐 320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720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되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둘이 뺐더니 몇 바퀴더라. 딱 몇 바퀴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X축, Y축에 이번에도 알파는 여기에 있고요. 요각의 크기를 세타도라고 볼게요. 이번에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뭐라고 말로 해야 돼? 말로 하자면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를 360도 A 더하기 세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는 당연히 정수예요. 베타는 360도 B 빼기 세타도라고 할 수 있어요. 320도 N은 그냥 예의상 붙는 거고 그 다음 베타는 뭐다? 여기서 거꾸로 돌아간 거잖아요. 요만큼. 그지? 그 마이너스 세타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얘네 둘을 더하면 되죠. 이거 없애려고. 더하니까 뭐 돼요?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360 곱하기 n 이렇게 되더라입니다. 두 동경을 더하면 딱 몇 바퀴가 된다고요. 식이 약간 다르게 생겼죠. 그죠? 위치 관계에 따라서 관계식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한 5개 정도 그릴 거예요. 자리가 되면 6개 그리고 싶은데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요거 알파라고 볼 거야. 요 가격 크기를 세타. 이번에 베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보시면 되죠. 말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거다? Y축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알파는 360A 더하기 세타예요. 베타는 360도 곱하기 B 더하기 180도 빼기 세타도. 오케이? 얘는 예의상 오는 거야.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왔고 180도만큼 더 돌아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돌아왔다고요. 그죠? 아니면 이 각도 재면 되잖아. 이 각도 뭐야? 180도 빼기 세타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네 둘 뭐 해야 돼? 둘이 더해야죠. 그래야 세타가 사라지니까. 둘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둘이 더하면 시초선까지는 똑같이 올 거고 알파가 요만큼 돌아갔고 베타가 이만큼 돌아간 거니까 둘이 더하면 딱 180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알파가 요렇게 또 베타는 요렇게 이런 거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뭐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다 같은 얘기겠죠. 알파는 뭐다? 아우 팔 아파.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어. 베타는 뭐다? B 더하기 180도 더하기 세타도. 오케이? 얘는 시초선까지 돌아온 거고 180도 돌아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니까. 되죠? 뭐 해야 돼요? 둘이 빼야겠죠? 빼면 360도 곱하기 n 이 식에 따르자면 빼기 180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죠. 180도를 더하는 거나 빼는 거나 정수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표시할 거라고요. 빼기라고 하셔도 돼요.
한 바퀴 돌고 180도를 더 가는 거나 두 바퀴를 돌고 나서 거꾸로 180도를 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더하든 빼든 180도는 똑같습니다. X축, Y축에 이번엔 얘가 누구냐면 Y는 X라는 직선이고요. 얘가 알파야. 여기가 세타도입니다.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도입니다. 둘이 뭐라고 하면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아하. 알파는 360도 A 더하기 세타도. 베타는 뭐라고 할 건데? 360도 곱하기 B 시초선까지 돌아왔고 여기서 뭐예요? 90도를 더 돌아간 다음에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죠. 그 다음 뭐 한다? 둘이 더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라고 하면 된다. 뭐 더하기 90도라고 하셔도 되고 빼기 270도라고 하셔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리가 없어서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 생긴 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뭐 풀자면 풀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책에는 이렇게 5개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잠깐 보고 가면 이거 235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약점 휘어잡기라고 있죠. 그거거든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프가 좀 잘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표가 잘렸는데 1번, 2번, 3, 4, 5번 이렇게 해서 뒷페이지까지 총 5개 있고요. 중간에 식이 껴 있잖아요. 제가 흰색으로 써놓은 식이 그 표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식만 외워가지고는 대본에 까먹을 거야. 안 외워집니다. 절대로. 분명히 헷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면 항상 이 5개의 그림을 떠올리시고 저 그림 중에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 이 그림을 보고 노란색이나 파란색 식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문제로 약간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잠깐 눈으로만 보고 올게요. 뭐 예를 들면 241페이지 잠깐 보시면 241페이지의 표현 바꾸기예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라고 되어 있죠. 241페이지예요. 중간에 2번, 다시 1번이에요. 각 세타의 동경과 각 4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두 동경이 일치하면 이 그림 떠오르는 거고, 그럼 뭐 할 거라고요? 둘이 뺄 거라고요. 둘이 빼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4세타랑 세타를 빼면 3세타고요. 3세타가 360n이야. 세타는 120n 되겠죠. 제가 손을 안 쓰고 말로 하고 있는데 이해되죠? 120n이야. 그런데 세타는 90도에서 180도 사이래요. 누구라고? 120도라고. 240도, 360도는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약간 곁다리로 샜는데 이게 RPM에도 유형으로 아예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잠깐 했고요. 다시 삼각함수로 돌아와서 삼각함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로 가기 위해서 다시 또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그 다음 주제예요. 236쪽입니다. 호도법이라는 거 나오죠. 호도법이랑 비교해야 될 용어는 누구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각도를 재는 방법인데 60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디그리입니다. 몇 도? 한 바퀴가 360도. 30도 그러면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할 거니까 이만한 각도를 360 조각을 내가지고 그 중에 60개에 해당하는 각도가 60도인 거잖아. 그죠? 여러분 각 180도짜리 각도기 요즘도 그런 거 쓰나? 요즘 초등학교 때 쓰죠? 이게 어디 있는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360 조각을 내 가지고 피자를 360 조각 내서 그 중에 60 조각을 붙이면 그게 60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60분법이었다고요. 그럼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부터 보자면 이 부채꼴의 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호도법이거든요.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헷갈린 소리 하나만 하고 갈까요? 부채꼴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볼 거고요.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 디그리,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볼 거예요. l 어떻게 구하죠? 니가 원래 아는 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제곱은 넓이고요. 2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하죠.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에 360 조각 내서 그 중에 알파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식에서 2 파이 360도는 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은 상수고요. r하고 알파도 이거 두 개가 변수거든요. 좀 여러분 옛날에 배운 말로 하자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해요. 정비례. 이거 2배 되면 얘 2배, 이거 3배 되면 이거 3배. 얘는 마찬가지로 정비를 하죠. 각도가 2배 되면 호의 길이 2배, 각도가 절반이 되면 호의 길이도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호의 길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을 결정하는 요소는 팩터는 이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각도 체계를 새로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호도법이에요.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알파라는 녀석을 그러니까 각도를 이 하나의 단위를 새로 만들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책에 있는 거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호의 길이도 똑같이 r인 부채꼴이에요. 뭐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때의 각도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일단 하기 전에 대충 60도보다 크냐 작으냐? 60도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약간 작아요. 왜 작으냐면 정삼각형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R이거든요. 얘를 약간 찌그러뜨려야 부채꼴이 돼요. 삼각형을 이렇게 꾸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휘어져야 부채꼴이 될 거 아니야. 길이는 유지가 된 상태로. 그죠?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아무튼. 그래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이 부채꼴이 있을 텐데 요때 이 각도가 궁금하더라라는 거야.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요. 호의 길이라는 건 원래 어떻게 구했다고? 이걸로 할까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인데 요거 정리하면 얘가 되거든요. 360도 분의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알파도 이렇게 생겼어요. 약분이 되겠죠? 360도랑 2파이도 2로 약분을 할 거예요. 180도 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알파도를 뭐라고 할 수 있다? 파이 분의 180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중심각의 크기다. 얘를 1이라고 생각할 거다입니다. 다시 이 부채꼴이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부채꼴이 될 거야. 그래봤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항상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심각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누가 되더라고? 항상 파이분의 180도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것을 1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의 몇 배다 가지고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내보자, 그 얘기야. 한 바퀴를 360조각 내서 그걸 1이라고 계산하는 게 60분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각도를 1이라고 치고 저거의 몇 배냐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보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사실은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이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1이라는 단위로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낸 각도는 라디안이라고 뒤에 붙어요. 단위는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분법은 60도 이렇게 단위가 붙잖아요. 근데 얘는 단위는 아니고 그냥 1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1라디안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관계식에서 하나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180도라는 거랑 파이를 넘겨서 파이 라디안이라는 각도랑 둘이 같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비례식을 찾을 때 되게 중요한 녀석이 되거든요. 60분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를 호도법, 라디안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180도에 해당하는 60분법의 각도 이거잖아요. 평평한 거. 얘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거다, 그 소리인 거예요. 참고로 파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숫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1라디안은 이거 1라디안은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3라디안은 180도보다 약간 작거든요. 3.14라디안쯤 되면 180도가 돼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 봐봐요. 파이분의 180, 여기서 볼까요? 180도분의 파이에다가 중심각을 곱해가지고 알파도라는 거, 이걸 곱해가지고 이제 얘가 만들어졌는데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다시 살펴보시면 어디였을까요? L이라는 녀석이 원래는 어떻게 생겼다고? 360도 분의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알파도 이렇게 생겼는데 파이분의 180도랑 1라디안이 같은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합쳐서 라디안이라는 각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봐요. 알파도에 해당하는 걸 세타 라디안으로 나타낼 건데 이것의 비율은 180도와 파이 라디안의 비율이랑 같아요. 어차피 각의 크기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식을 찾아보면 숫자 이렇게 쓰고 있어. 180도 곱하기 세타가 알파도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고 세타라는 건 180도 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도거든요. 180도 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도를 세타 라디안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이 누가 돼요? R 세타 이렇게 돼요. 호의 길이를 뭐로 표현할 거다?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서 바로 나타낼 거다. 사실은 호도법이란 체계는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소리잖아, 그죠? 씨발 뭐라는 거야. 아까 애들한테 내가 그 소리 했는데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내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심심하잖아. 라디오 켜놓잖아요.
라디오 듣고 있는 그런 표정이야. 미세먼지가 어쩌고 어제 뭐 지진 났다며. 지진이 어쩌고 미세먼지가 어쩌고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맞는 얘기지. 아, 이런 분위기야. 정신 차리고 들어. 정신 차리고 들어. 결론은 이거라고. 호의 길이 L을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의 곱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든 각도 체계가 호도법이에요. 말했잖아. 얘랑 둘이 같을 때 각을 1이라고 볼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그거의 몇 배다 가지고 호의 길이를 바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파이라는 이상한 무리수가 오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 아니 이 각의 크기의 3배에 해당하는 각이야. 그러면 뭐 그냥 3R이지 뭐 이렇게 그냥 나타내겠다는 거야. 360 조각을 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데 360 조각을 내는 게 아니라 저만한 크기의 60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각도 하나를 1라디안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라디안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간편하게 호의 길이나 중심각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비례식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각도를 다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써먹는 거 몇 개만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180도라는 건 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내기로 한 거야. 이게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거 90도. 이건 뭐란 이야기예요? 2분의 파이다 그 얘기예요. 절반이잖아. 60도. 이거 뭐란 이야기야? 3분의 파이겠지. 180도에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45도는 반의 반이잖아요. 4분의 파이예요. 실제로 얘 곱하면 180이 파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30도는 6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이게 각도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그 뒤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요. 아, 원주율인데? 라는 생각 드는데 하나의 무리수라고 생각해보면 원주율이라는 것 자체가 비율이잖아. 상수잖아. 숫자라고. 그러니까 3.14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각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60도에 해당하는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2파이 아래 360도분의 60도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어떨 거라고? R에다가 3분의 파이 곱하면 끝난다고 그냥. 60도짜리인 부채꼴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 이렇게 생겼는데 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은 얼마였다고? 3분의 파이였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 되는 거다? R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러고 끝난다고. 아니 실제로 얘는 약분하면 6분의 1이고 6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앞으로는. 그죠? 훨씬 간편하게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호의 길이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각도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비율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론 써드리면 호의 길이 L에 해당하는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호도법으로 나타낸 중심각의 크기 저 둘을 곱해서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원래는 파이 R 제곱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180도 분의 파이 알파도가 세타로 바뀌는 거라서 이거 180분의 파이가 와야 되는데 360도잖아요. 이렇게 2분의 1이 남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180분의 파이 알파도가 와야 되는데 이 180이 아니라 360이거든. 그래서 2 곱하기 180이라고 보면 얘가 남아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당연히 이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도 되겠고요. 여기서 R 두 개랑 세타 하나니까 R 하나 세타 하나 뜯어가지고 L로 바꿔서 이렇게 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타낸 새로운 공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많이 했고 좀 뭔가 라디오 같은 소리 했는데 결국 기억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야. 받아들일 때 이게 어째 각도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각도라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계산하기가 편해진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책으로 갈게요. 밑줄을 그으러 가봅시다. 어, 236페이지입니다. 호도법 얘기 나오죠. 요 위에 보시면 처음에 나온 거 이거 뭐 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 60분법 저 정도의 표시를 해 두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와서 노란색으로 바로 갈 겁니다. 어디 갔니? 그래서 여기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항상 파이분의 180도로 일정합니다. 반지름이 길어져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크기가 같을 때 그 크기는 항상 파이분의 180도이고요. 이 크기를 하나의 단위로 1라디안이라고 나타낼 거다라는 거야. 얘를 1개라고 치는 거야. 360 조각을 내서 그거를 1이라고 치는 게 60분법이라면 얘는 요 순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중심각을 1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라디안이라는 걸 가지고 크기를 나타내는 거 이걸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호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의 길이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요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더 가면 2라디안, 3라디안 하면 요쯤 되겠죠. 이렇게 되면 파이 라디안이라고요. 3바퀴를 다 돌아가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360도가 2파이야. 즉 180도가 파이다라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60도에 해당하는 게 라디안 호도법으로 2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보다 헷갈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표시해 두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60도라는 걸 라디안으로 바꿀 때 비례식 써가면서 썼잖아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다. 그 비례식 할 때도 이거 갖다 쓸 거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약간 잘렸네. 그리고 요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보면 요 얘기도 있죠.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내자 그런 이야기고요. 따라서 호도법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는 2n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시할 거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그랬는데 얘가 2파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이고 얘도 세타로 나타내겠다인데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안 쓰고요. 보통 얘를 2n파이라고 써요. 이거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2n파이, 2파이 곱하기 n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순서를 이렇게 쓴다고요. 2파이 n이라고 안 하고 2n파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몰라. 다 그렇게 쓰더라고. 얘도 그냥 그렇게 쓴대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씁시다. 어려울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2n파이다. 몇 바퀴 돌았다.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저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내려와서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이야기입니다. 공식에다 그냥 바로 밑줄 그으시면 해결될 거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개.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아까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남는데 요건 하나 써놓을까요? 원래 L이라는 건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인데 이걸 R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도 이고 얘가 뭐다? R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세타니까. 그죠? 두 번째 챕터 가기 전에 뭐 개념 코코건 이따 풀어보시고요. 예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아직 상학함수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입니다. 당연히 1사분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각의 크기가 나온 게 아니죠. 동경의 위치만 나온 거야. 동경의 위치만, 그림만 그려진다고.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세타가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지. 동경의 위치만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몇 도인지 몇 라디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야. 2분의 파이가 90도예요. 그죠?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야 라고 하기엔 우리 아까 일반각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몇 바퀴를 돌다가 여기에 정착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정말로 요만큼만 돌아갔으면 여기 있겠지.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다 돌고 여기 간 거면 여기가 아니라 이쯤 어딘가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만 나와 있어. 크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쟤는 일반각으로 표시하셔야 해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보면 세타라는 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2n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를 더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좀 더 정확히는 아이고 등호는 빼야죠. 시초선이랑 시초선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 요거 X축, Y축 양의 방향이겠죠? 그 사이에 껴있다. 그런 소리인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2분의 세타야. 그럼 얘는 n파이네요. 얘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네요. 2분의 파이는 이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각을 표시해 보면 n에다가 정수 넣을 거니까 0부터 넣어볼까요? 0 집어넣으면 0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45도입니다. 그죠? 180도니까 반의 반. 요 사이에 있대요. 1사분면에 있네요. 우리 예상한 대로. n에다 1 집어넣으면 파이. 아이고. 1 집어넣으면 파이. 1 집어넣으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요 사이에 있대요. 3, 4분면에도 있네요. n에다 2 집어넣으면 2파이,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왔죠. 얘랑 똑같겠죠. 그 다음 3파이 여기, 3 넣으면 여기 있겠지. 4 넣으면 여기 있고, 5 넣으면 여기 있고, 6 넣으면 여기 있고. 그러니까 2분의 세타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2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파이가 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3분의 파이 찾으면 3분의 2n 파이, 3분의 2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어디 있는지 표시해 보시면 몇 사분면인지 티가 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옆에 숫자 바꾸기 가서 보시면 뭐 세타가 2, 4분면에 있는 각도래. 2, 4분면에 있다는 건 뭐다?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n 파이 더하기 파이. 그 사이에 껴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걸 반띵도 해보고 3등분도 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예제 2번. 요거는 뭐 그냥 공식 연습하는 거여가지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녀석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래. 몇 도라고요? 60도라고요. 그죠? 어쨌든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나왔고 반지름의 길이 물어봤어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다? 이렇게 둘이 곱해서 구할 거다. 근데 호의 길이가 2파이래. 반지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중심각이 3분의 파이래잖아요. 이게 얼마야? 6이다. 이렇게 구해지네요. 그죠? 넓이 구하래. 넓이는요. 공식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생겼다고요. r 구했잖아요. l도 알고 있고요. 둘이 곱해서 반띵하면 넓이도 나오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넓이랑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공식 구하는 거니까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아이 힘드냐. 이어서 이제 진짜 제목이 삼각함수로 바뀌었죠. 하기 전에 삼각비. 삼각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삼각비. 중학교 때 한 거. 삼각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삼각비가 뭐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 그게 삼각비잖아. 왜 다 순진한 표정이지? 야 삼각비. 삼각형의 비.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 직각삼각형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밑에 직각 넣어야죠. 여기 뭐 A, B, C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그럼 여기가 A 변의 길이 나타내는 거야. 소문자가 요 각의 크기를 세타 이렇게 보면 사인 세타보다 야, 이 반응 뭐야? 야, 라디오 꺼! 정신 차려! 코사인 세타 뭐야? 10분의 A. 탄젠트 세타 뭔데? A분의 B. 기억나? 기억나죠? 아,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 직각 박아놓고 왼쪽 밑에 내가 원하는 각도 꽂아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다고요. 변의 길이 이야기하는 거였다고. 그죠? 이거 중에 이 세타에다 넣을 수 있는 각도 그거 이제 특수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아는 거 3개 있어요. 각도 3개. 뭐? 30도, 45도, 60도. 에이, 이제 디그리 말고 라디안 합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는 몇 라디안? 30도는 30도를 몇 개 하면 180도야? 6개 하면 되잖아. 6분의 파이가 되겠죠. 30도 45도 60도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뭐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기억나? 3분의 1 아닌가? 기억나? 2분의 1 2분의 1 야! 삼각형 종류 2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헷갈리고 있어.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잖아. 30도면 그러니까 사인이면 뭐야? 여기 2분의 1 사인 45도는 1대 1대 루트 2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니까 60도는 뭔데? 이거잖아.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60도. 그 사인이 뭐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코사인은 이거랑 순서 반대라고. 똑같은 삼각형을 그냥 돌린 거거든요. 그죠? 얘랑 순서 반대로 가는 거야. 얘는요. 얘는 1, 얘는 루트 3.
그 참고로 탄젠트는 우리 이거 삼각비 할 때도 아마 했을 텐데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c가 약분되니까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탄젠트가 돼요.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얘가 된다고?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얘가 된다고요? 오케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여기에다가 그 나중에 아무튼 이게 삼각비표입니다. 그죠? 요거는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각도가 0일 때 하고 90도일 때 정도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값을 찾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 외에 다른 각도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이거는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얘를 기억하시고요. 드디어 1시간 만에 이 단원의 이름을 드디어 칠판했습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러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는 거고요. 삼각함수 그럼 얘는 누굴 떠올리냐면 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원.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크기가 r인 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원 위에 점 하나가 있어. x, y라고 할 거고요. 원점에서 이 x, y 지나가는 동경 하나 그을 수 있고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니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눈에 들어오죠. 밑에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수직, 여기 세타. 빗변의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 반지름의 r이니까. 물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얘는 뭐예요? x, y라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가지고 저 삼각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 뭐다? r분의 y다.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 뭐다? r분의 x다. 탄젠트 세타는 뭐다? x분의 y다. 그 얘기입니다. 얘가 뭐다? 삼각함수의 정의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지 왜 그렇게 말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다행인 거지. 쟤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그런데 얘는 이 r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여서 양수지만 x, y는 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r은 길이니까 양수지만 여기 x나 y는 x좌표, y좌표가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얘네들을 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r분의 y, r분의 x라는 건 이 원을 만약에 내가 더 크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연장해서 요점 좌표 가지고 r분의 y나 r분의 x를 찾으면 아까 거랑 똑같은 게 나와요. 왜냐면 그냥 닮은 삼각형이거든요. 왜 우리 삼각형도 이거 더 크게 만들어도 삼각비의 값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각도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더 큰 원을 그려서 새로운 점을 지정해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찾아봤자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는 누구 때문에 바뀐다? 누구 때문에 정해진다? 세타 때문에 정해진다 그 얘기예요. 이 동경의 크기에 의해서 이 세 녀석의 비율이 결정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정의역은 누구냐면 얘예요. 치역이 누구냐면 얘네들인 거라고요. 이거 다 합쳐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입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식을 약간 변형해 볼 거예요. 요거 얘부터 볼까요? r을 좌변으로 넘길 거야. 그럼 x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r을 이리 넘길 거야. 그럼 y는
R 사인 세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x, y라는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도 표시할 수 있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요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차이는 뭐냐면 이걸 x, y라고 표시하는 건 원점에서 요만큼 가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 R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세타는 동경이잖아요. 원점 시초선에서 세타만큼 돌려. 요 동경 위에 있는 점 중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인 점이야 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 점을 향해서 갈 때, 요 점을 향해서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도를 틀어 가지고 요 길이만큼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 점을 표현하는 새로운 체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더 깊이 나가진 않아요. 여기서 사각함수는 어쨌든 여기서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이런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심지어 단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그걸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반지름의 길이 원인데 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야. 요 원 위에 똑같이 x, y라는 점이 있겠죠. 요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볼 거야. 그럼 이 원의 원 위에 있는 x, y라는 점, 저 점의 좌표는 원래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건데 r이 1이잖아요. 뭐다? 이거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다. 저 사인, 코사인의 값 자체가 아예 그냥 좌표가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학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 말로만 하면 돼서 써놓은 김에 말로만 하라고 넘어가자면 이게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삼각 B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 순서대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x좌표가 코사인이에요. y좌표는 사인이고 둘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x좌표는 코사인이에요. y좌표는 사인이에요.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경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나거든요. 말했지만 요 r이라는 건 맨날 양수니까 x좌표,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얘보단 얘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타가 2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다는 건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는 양수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2사분면에 세타가 있다고. 그럼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질 거고 사인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질 거라고요. 그럼 탄젠트는 음의 값을 가지겠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거든. 둘이 부호가 다르면 음수라고요. 둘이 부호가 같으면 양수고. 그죠? 3, 4분면 가볼까요? 3, 4분면 가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죠.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예요. 그 바람에 졸지에 탄젠트가 양수로 바뀌어요. 3, 4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은 탄젠트 안에 넣어버리면 양수가 된다고요?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는 내일 할 거예요. 아니?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4, 4분면으로 가보면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 코사인이 양수, 사인은 음수. 그 바람에 탄젠트는 음수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타라는 동경이 나타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부호가 결정이 날 거다. 인데 뭐 막 달달달 외워야 될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걸 외우는 거야. 이걸 외우면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다고요. 아이 2, 4분면에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럼 누가 양수고 음수인지는 금방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책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 들죠? 이제? 아니야? 아직도 라디오냐?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건 우리 했던 것처럼 삼각 B 얘기예요. 직각삼각형에서니까 이건 삼각 B입니다. 그죠? 두 변의 길이의 B를 삼각 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오른쪽 그림, 요 그림이에요. 삼각형 두 개 있는 거. 요 그림에서처럼 세타의 크기가 일정하면 실제 삼각형의 크기랑 상관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도 항상 일정합니다.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삼각 B는 사실은 세타가 정의역인 녀석이다 그 얘기예요. 사인 30도, 30도가 중요한 거지. 그지? 실제 삼각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밑으로 내려와서 이걸 이 삼각 B의 정의를 일반각으로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는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1사분면에 있는 점을 골랐는데 꼭 1사분면이 아니라 이런 거 골라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고요. 거기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 하구의 교점을 찾아서 걔를 P라고 할 거래요. 이 점을 소개한 거야. 이거 시초선으로 하고 세타만큼 돌려서 만들어낸 동경 하나랑 반지름이 R인 원이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면 R분의 Y나 R분의 X나 X분의 Y는 R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서 하나씩으로 결정이 난다. 즉 변수가 세타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밑에 가서 보면 이 R분의 Y를 사인 세타로 R분의 X를 코사인 세타로 X분의 Y를 탄젠트 세타로 나타낼 거고요. 이런 녀석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각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예요. 합쳐서 삼각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와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제에 나와 있는데 예제는 여러분이 문제 저 책 읽어보다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야. 이 점의 좌표가 3,4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냐? 각은 잘 몰라. 우리가 각도기를 대고 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는 각도는 30도, 45도, 60도, 90도가 다라고요. 그거 조합해서 만드는 게 다인데 실제로 요 각도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요 점의 좌표를 알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알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이라는 점이 있대. 요 점을 지나가는 동경이 있대. 각도 구하세요. 그러면 각도는 못 구해요. 물론 표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한다고. 몇 라디안이야? 그러면 몰라. 뭐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겠지. 정확하게는 몰라. 인데 확실한 건 뭐다? 요 동경에 해당하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의 값은 알아낼 수 있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각도를 잴 때 각도기로 잴 게 아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로 정의된 거다? 반지름의 길이와 좌표 가지고 정의된 거다. 어디 있어? 그래서 일반각 세타에 대해서 각의 크기의 값은 알 수 없더라도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모두 구할 수 있다. 이유는 뭐다? 삼각함수 자체가 반지름의 길이와 x좌표 또는 y좌표 가지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각도는 몰라도 삼각비의 값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밑에 가면 비슷한 얘기 또 나오는데 여기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 그림 아까 거랑 똑같이 생긴 거죠. 정의 자체니까 당연히 기억하시고요. 여기 옆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요거 쓰자고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기억할 거다? y가 r 사인 세타다. x가
R 코사인 세타다. 그렇기 때문에 x, y라는 점은 뭐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단위원 위에 있는 점 x, y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단위원이 뭔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필기를 생략하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잠깐 보고 가시면 그 바이블 포인트 밑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삼각형 변의 길이가 아닌 좌표 평면에서의 점을 이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아닌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세타가 예각이 아닌 경우에도 정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냥 편의상 이 1, 4분면에 있는 점을 골랐지만 2, 4분면, 3, 4분면에 있는 세타 가지고도 삼각함수의 값을 정할 수 있고요. 심지어 삼각함수의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요 녀석이어서 이 녀석이 밑줄 그을 거고요. 이것도 해놓을까요? 세타가 예각이 아닌 경우에도 또 삼각함수의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x, x 좌표랑 y 좌표를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연결시켜 보면 몇 사분면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티가 난다는 거고요. 빠르게 다시 살펴보면 1, 4분면은 x 좌표, y 좌표 다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 그 다음에 탄젠트까지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4분면은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다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2, 4분면은 x가 음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코사인이 음수로 바뀌어. y좌표는 여전히 양수니까 사인만 양수예요. 탄젠트는 코사인이랑 사인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입니다. 그죠? 3, 4분면 오면 코사인 음수, 사인도 음수. 그 바람에 탄젠트가 양수로 바뀌고요. 4, 4분면은 코사인이 양수, 사인은 음수. 그래서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분면 순서대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셋 다 양수여서 보통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전부 다.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한국말로 병신 같죠? 얼싸안고 이렇게까지 해서 외울 필요 없잖아. 이렇게 굳이 말을 만들지 않아도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x좌표인지 y좌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부호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줄 긋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요 맨 위에 요것만 노란색. 이유가 뭐야? 삼각함수 값의 부호는 동경 OP가 위치하는 4분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시면 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씩만 딱 밑줄 긋고 갈 거예요. 얘하고 얘입니다.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건 삼각 B 할 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냥 해보면 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Y였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X였고요.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할 거니까 R은 반지름의 길이거든요.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바로 약분해서
x분의 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요건데요. 그림 좀 그러네. 그림 잘렸어. 여기라고 할까요? x, y야. 얘가 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하면 r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x를 뭐라고 했다고? r 코사인 세타라고 했다고요. y를 뭐라고 했다고요? r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r제곱이 다 약분돼요. 남는 게 누구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 있죠. 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봐요. 코사인 세타를 완전 제곱할 건데 이걸 코사인 세타 제곱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건 각도를 제곱해서 코사인에 넣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요. 얘는 코사인에다가 제곱을 붙여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상악함수의 거듭제곱은 각도 앞에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위에다가 나타내요. 그 다음에 세타가 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뭐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타가 둘이 똑같으면 누가 오든지 간에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보면 예제로 나올 텐데 뭐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세요.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쓰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탄젠트가 눈에 들어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싹 다 바꿀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꿔놓고 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눈에 들어오면 1로 다 바꾸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간단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다시 바꿔요. 숫자를. 1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하면 되지. 뭐 2면 2 붙여놓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바꿔보면 뭔가 좀 식이 간단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밑에 보면 옆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쓸데없는 거 하나만 쓰고 갈게요. 몰라도 되지만 혹시 다른 책에 보일까봐 쓸 건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유도를 하자면 이거 두 개를 섞는 건데 요 2번에 있는 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탄젠트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죠? 1번이랑 섞으면 이거 탄젠트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굳이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말했지만 다른 책에서 혹시 볼까봐 그냥 써드리는 거고 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눈에 들어와도 이걸 써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탄젠트 자리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통분하면 알아서 얘 나와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오케이? 엄청 중요한 식은 아니지만 혹시 눈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써드린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이걸 꼭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제 몇 개 있으니까 보고 갑시다. 첫 번째 거예요. 세타가 주어져 있고 그걸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찾으세요인데 1번은 3분의 파이야. 저 몇 도니? 60도죠? 아는 값이죠? 찾으면 되죠? 저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뒤에 3분의 2파이예요. 사인 120도야. 코사인 120도? 탄젠트 120도?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해야지. 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저걸 보는 순간 원이 떠올라야 돼요. 원. 이왕이면 반지름이 1인 원. 왜? 반지름이 1인 원, 단위 원이라고 했어요. 이 단위 원 위에 어떤 점이 있고 요거 동경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뭐랑 똑같은 거다. 반지름이 1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랑 같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다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놓고 그림? 오늘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특강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놓고 칠판이 막 울렁거리고 있어. 3분의 2파이야. 120도입니다. 동경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죠? 180도니까 120도면 거꾸로 60도 오는 걸 거 아니야. 그지? 한 요쯤 되겠죠. 요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거든요. 그럼 반지름의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요 점 있죠. 이 점의 좌표가 뭐 되는 거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콤마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건데? 뭘 어떻게 찾아? 수선 떨어뜨려 찾아야죠. 이 몇 도였다고? 60도였다고요. 특수화 삼각형이잖아요.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이니까 x좌표 뭐다? y좌표는 뭐다? 이렇게 생겼다. 얘가 이거다, 얘가 이거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120도 돌려서 좌표 찾아라 그 얘기예요.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물론 좀 더 쉽게 찾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림이 약간 복잡한데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동경이 여기 있다고요. 이거. 요 점의 좌표 찾아라 그 얘기고요.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얘가 코사인의 값이고 얘가 사인의 값이구나 라고 찾는 거라고요. 나머지 각도들에 해당하는 거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어느 사분면에 있는 것인지 구해봐라입니다.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구하라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코사인이 음수래. 탄젠트가 양수라는 건 코사인, 사인,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야. 그죠? 코사인은 x좌표, y좌표야? x좌표입니다. x좌표가 음수래. 몇 사분면? 2사분면이거나 3사분면이거나. 둘이 부호 같대잖아요. 어디? 3사분면. 끝. 사인, 코사인 둘이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이란 이야기네. 그죠? 근데 사인, 탄젠트 곱해서 양수래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사인이랑 코사인 분의 사인을 곱했대. 그럼 사인 제곱이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죠. 뭐 얘기하는 거야? 코사인이 양수란 이야기네요. 코사인이 양수야? 코사인이 양수야? 사인이 음수야.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네요. 그러니까 4사분면이네요. 네. 엄청 쉽죠? 이거는 1학년 때 그 뭐죠?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거 할 때 나오던 거랑 비슷해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하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다고. 그게 누구다?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는 더하면 1이다. 무조건. 그럼 이게 어떻게 구해질지 보이죠? 아,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제곱하면 얘랑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오케이? 이거 제곱하면 얘랑 이거 두 개 뺀 거잖아요. 얘는 뭐 인수분해를 하든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든지 찾으면 되죠. 얘가 하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주어지면 얘를 찾을 수 있고요. 이거 찾고 이거 찾았으면 나머지는 다 찾는 거지. 그죠? 반대로 얘가 이 하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값이 주어진대. 그럼 얘나 저런 애들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뿔마가 생기기도 할 수 있어요. 몇 사분면인지 나와 있지 않으면. 어쨌든 뭐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이 뿔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타의 그 동경의 위치가 대충 나오면 값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동경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이 2사분면인 경우랑 세타가 존재하는 게 4사분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풀어보시면 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음수로 나와요.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세타가 2사분면이라는 힌트가 어디 눈에 들어오면 이것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왜? 2사분면이면 y좌표는 양수거든요. x좌표는 음수잖아요. 이거 항상 0보다 크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세타가 4사분면이다 이런 힌트가 존재하면 그때는 y좌표가 음의 값을 갖고요. x좌표는 양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세타의 사분면이 어딘지가 대충 나오면 이 녀석의 부호도 사실은 확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타의 범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립화물 보이시용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딸랑 두 개밖에 없다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 다예요. 그거 두 개 가지고 조지는 겁니다. 얘는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죠.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 둘이 빼고 있네요. 그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뭐 이렇게 생겼어. 이게 좌변인데 얘는 어차피 1이잖아요.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요 사인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둘이 더하면 1이니까 사인은 1에서 코사인 뺀 거라고. 1 빼기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1 빼기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지 뭐. 분모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해 요렇게 제곱할 거예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오케이? 요렇게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그죠? 분자 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고요. 요거까지 하면 2 되겠죠? 그래서 2로 묶으면 1 더하기 사인 세타로 묶이고요. 분모 원래 누구였다고? 코사인 세타에 1 더하기 사인 세타였다고요.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2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하는 건 탄젠트를 코사인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거밖에 쓸 게 없어요. 아니면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꾼다. 그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조합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 오늘 할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또 엄청난 공식의 향연을 보게 될 겁니다.